자, 그러면은 요 4번만 해주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갈게요. 자, 뭐 4번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은 뭐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를 식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유리수 A는 2분의 3보다 마이너스 3만큼 작은 수이고, 자, 그 다음에 유리수 B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마이너스 이만큼 큰 수이다. 네. 그러니까는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숫자는 그대로 가로를 써서 쓰라 그랬어요. 식을 써야 되니까. 거기에 작은 수라 그랬으니까 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서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원래 식을 쓰는 방식은 얘를 플러스로 바꾸면서 가로 안에 있는 애도 부호가 같이 바뀌어요.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네 두 개를 같은 부호니까 서로 더해야 되고, 같은 부호니까 앞에는 플러스 똑같은 부호로 써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분을 해야 되는데, 통분이 약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네. 3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네. 예, 건우 빼고 다 왔습니다. 네. 3을 통분하면, 네, 2분의 6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2분의 3 더하기 2분의 6이 되는 거니까 답이 A는 2분의 9, 네, 이런 식으로 A를 정해주시면 되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4랑 마이너스 2가 있는데 큰 수니까 더하기죠.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겠죠. 부호는 둘 다 마이너스여서, 그래서 같은 부호를 이번에는 더해 주셔야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6이니까 네, 마이너스 3분의 10.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또 통분해야죠. 네, 그래서 또 통분을 하시면 자, 6으로 통분해야 되니까 통분해서 쓸게요. 네, 얘는 6분의 18.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 아니구나. 18이 아니구나. 27. 네. 거기에 빼기 얘는 6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또 부호를 바꾸면 6분의 27 더하기 6분의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47. 네. 약분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답은 6분의 47. 계산이 좀 복잡한 거는 맞네요. 분수여서. 그죠? 네.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확인이 좀 되시나요? 자기가 틀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럼 이제 없죠? 질문은. 네, 진도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게 머지 않았습니다. 혼합 계산이 이제 코앞이에요. 네, 곱셈이랑 나눗셈만 이제 좀 해주시면은, 그 다음이 바로 혼합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칙연산 이거 계산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혼합 계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몇 번 곱해졌는지를 확인하시기만 하면 돼요. 곱하기였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짝수번 곱해지면 무조건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번 곱해졌으면은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플러스랑 플러스 곱하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짝수계죠? 그러니까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가 하나씩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부호는 마이너스. 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솔직히 좀 쉽습니다. 네, 그냥 곱하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여서. 네. 자, 1번으로 가볼게요. 자, 1번에 1번. 자, 1번에 1번은 플러스 3 곱하기 2란 의미는 플러스 3을 두 번 더한 거다. 네, 그래서 6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필요 없는 얘기죠. 네. 그러면 플러스 3을 마이너스 한 번 곱한 거는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두 번 곱한 거는 마이너스 6이다. 뭐 이렇게 쓰란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씩 작아진다. 네. 근데 솔직히 좀 필요 없어요. 이런 말들은. 네,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양수랑 양수 곱해서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양수랑 음수가 곱해지면 음수가 되고 뭐 이런 말들을 쓰란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이따가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3번은 그래서 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뭐라고 써야 되니? 나 이런 말이 더 어려워. 자, 얘 뭐라고 써야 될까? 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양의 부호란 얘기고 저게 뭐 들어가야 될까? 플러스란 얘기고 얘 뭐 써야 되지? 뭐라고 써야 되니? 저거 절대값의 곱. 네, 절대값의 곱이라고 써야 되네요. 자, 이렇게 되고 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다. 자, 이런 거는 뭐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네, 이런 말들은 네, 저도 어려워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솔직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하실 때는 무조건 부호를 먼저 보시고 그래서 부호를 보니까 플러스끼리 곱해지니까 부호 먼저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를 그냥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1. 자, 얘도 부호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로 정해 주시고 1 곱하기 5가 돼서 마이너스 5. 네. 요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0이 있을 때는 뭐 계산할 필요가 없죠. 0입니다. 무조건. 어떤 수가 곱해지든 0이 곱해지면 0이 되는 거고. 자, 음수일 때도 네, 마이너스가 두 개 있으면 플러스로 바꿔 쓰시고 2 곱하기 6을 해서 12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뭐, 이 정도까지만 해볼까요? 분수도 하나 할까? 밑에 8번만 하나 할까요? 네, 8번도 똑같죠?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짝수번이어서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시고 3분의 1이랑 5분의 6을 곱하시면 되고 거기에 약분이 되는 게 있으니까 약분도 해주시고 그래서 플러스 5분의 2.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덧셈 뺄셈 하다가 곱셈하면 솔직히 좀 쉽죠.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섞이면 어려워지는 거니까 곱셈은 솔직히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 내용이 이거죠? 플러스끼리 두 번 곱했으니까 플러스고 제가 쓴 방식대로 쓰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이거 하나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고 4번도 이제 할 수 있을 거고 저렇게 계속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5번 가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에 5번. 자,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세수 플러스 3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6 중 두 수를 뽑아 곱하였을 때 곱한 결과가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의 답을 완성해라.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은 솔직히 찾아야 되는 건데 네, 근데 뭐 여기는 다 계산해봐서 확인하라는 얘기니까 그냥 확인을 할게요. 자, 그래서 한 번씩 그냥 다 곱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자, 그래서 곱해서 계산하니까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일 거고 3이 약분되니까 4.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일 거고 6, 3, 18.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두 개니까 플러스일 거고 약분하니까 8. 자, 이렇게 돼서 곱한 결과가 가장 큰 수는 플러스 8이고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18이다. 네, 자, 이렇게. 그래서 곱한 결과가 가장 클 때에는 두 수 곱한 두 부호가 서로 같고 양수가 돼야 되니까 가장 크려면 두 수의 절대값의 곱이 가장 큰 거.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다 얘기하고 갈게요. 네. 5번까지 얘기하면 되죠. 자, 곱한 결과가 가장 작으려면 두 수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두 수의 절대값의 곱이 가장 큰 거.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뭐 다 지금 답을 썼지만, 실제로 계산하실 때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뒤에 있는 나머지 두 개가 둘 다 마이너스잖아요? 무조건 얘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모두 얘랑 곱하든 얘랑 곱하든. 네, 그러니까 얘는 작은 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건 이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곱한 게 무조건 큰 수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가 두 개 곱한 거니까 무조건 얘가 제일 큰 수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수는 계산을 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얘랑 한번 곱하고 얘랑 한번 곱해서 둘 다 음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숫자를 봤을 때 곱한 게 크면 무조건 제일 작겠죠. 그러니까 계산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작은 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자, 다음 6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가장 큰 수는 같은 부호의 얘를 곱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제일 큰 수야. 그래서 곱하니까 4분의 9라고 바로 쓰시면 되고 가장 작은 수는 이렇게도 한 번이 있고 이렇게도 한 번이 있죠. 근데 누구랑 곱한 게 더 작겠어요? 누구랑 곱하는 게 더 작겠어요? 플러스 3. 네, 그렇죠. 얘가 지금 4분의 3보다 숫자가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곱한 게 제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령 있게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자, 뭐 다 근데 3개짜리 뿐이 안 나는데 보통 이렇게 숫자 3개 가지고 가장 큰 수, 작은 수 물어보지 않고요. 한 숫자 4개, 5개 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찾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나오게 되면은 또 다시 이런 방식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제 좀 더 복잡하겠죠? 다음 7번. 7번을 보시면 두수 A, B에 대하여 A는 양수고요. B는 음수라고 나왔네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똥 아니면 X 표시를 하여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A가 양수잖아요. 저는 A를 그냥 플러스라고 쓸게요. 보기 편하게. 원래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양수는 무조건 부등, 양수냐 음수냐 얘기하면 무조건 부등으로 써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그냥 보기 편하게 하려고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양수가 A가 플러스면 하나 더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A는 그럼 마이너스겠죠. 얘 부호 지금 보시면 반대잖아.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어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B가 지금 A는 음수죠. 그럼 얘 부호 반대가 뭐야? 마이너스 B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겠네요. 그래서 이걸 미리 구해 놓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는 음수고 마이너스 B는 양수고. 자, 미리 구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 놓은 다음에 A를 보죠. 그러니까 얘 플러스니까 양수죠?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B죠? 그럼 뭐였어요? 양수죠? 그럼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뭐예요? 양수란 얘기죠. 뭐 숫자는 모르지만 양수끼리 더했잖아. 네, 자, 그래서 얘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자, 여기서는 A가 양수라 그랬고, B는 음수라 그랬으니까 두 개 곱하면 음수죠? 네, 그래서 틀렸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절대값이라 그랬네요. 절대값도 A 양수였는데 절대값 해봤죠? 어차피 얘 절대값 하면 무조건 양수고 얘도 양수겠죠. 뭐 계산을 하나마나. 네, 그러니까는 양수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은 방식.
A가 음수고 B가 음수야. 이거는 뭐 여러분들 풀게 할게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양수인 거고 마이너스 B도 양수인 거라고 먼저 써놓고 확인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요. 안 할게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9번 이제 여러분들이 넣어보시고 그래서 곱셈의 계산 법칙. 자, 이게 나왔네요. 곱셈의 계산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교환 법칙이 있고 결합 법칙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덧셈 뺄셈 할 때도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했잖아. 네. 근데 여기 곱셈 할 때도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나오죠. 그러면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거는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결합 법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는 곱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결합 법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똑같은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지만 자, 그랬을 때 교환 법칙이라는 거 한마디로 뭐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거나 여기가 3이고 여기 2인 거나 둘 다 6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 얘는 2, 3, 4예요. 그래서 2, 3을 먼저 곱한 다음에 4를 곱한 거나 아니면은 여기도 2, 3, 4인데 3, 4를 곱한 다음에 2를 곱한 거나 값은 똑같이 2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도 상관이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은 곱셈일 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네,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3개 있잖아요. 근데 곱하기로 돼 있으면 솔직히 결합법칙, 교환법칙 사용 안 해요. 네. 원래대로 생각하면 이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4 이렇게 썼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3개의 부호를 봤을 때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졌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2번 곱해졌으니까 부호가 플러스일 거고요. 그냥 나머지 숫자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플러스 24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교환법칙, 결합법칙의 곱셈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네. 가로가 있을 때 요 차이는 있습니다. 나누기가 있을 때는 차이가 있어요. 나누기가 있을 때는 이런 거죠. A 곱하기 B 나누기 C 한 거랑 그 다음에 A 나누기 B 곱하기 C 한 거는 다른 거라는 거. 얘는 역수하면은 역수 배우셨죠? 역수 모르나? 안 배우셨나요? 역수? 안 배웠어요? 자, 역수를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역수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나누기로 돼 있으면 얘를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요. 네, 곱하기로 바꾸는데 방법은 이 C가 원래 1분의 C거든요. 네, 그래서 분자랑 분모를 바꿔서 쓰는 걸 역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가로를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BC인 거죠. 그냥 곱하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역수하면 A 곱하기 B분의 C 이렇게 돼서 다른 계산이 나오죠. 얘는 근데 이거 아직 문자를 안 배워서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역수하는 방법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때 분자 분모를 바꾼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역수의 원래 의미는 얘한테 뭐를 곱하면 1이 되냐 라는 게 역수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곱해서 1이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수가 역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한테 뭘 곱하면 1이 되겠어요? 2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2의 역수인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럼 뭘 곱하면 1이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러면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뭘 곱했냐 이게 역수가 된다 라는 개념이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도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얘가 플러스면은 얘도 플러스여야 되는 거고 나중에 좀 더 나오면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직까지는 그거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1번을 볼게요. 1번은 얘 플러스 6이고 얘도 플러스 6이어서 곱한 순서 바꾸기 이걸 해도 값은 같다 뭐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얘도 곱하면 마이너스 10이고 얘도 마이너스 10이니까 곱한 순서를 바꿔도 같다 뭐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솔직히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두 수의 곱에서 곱한 두 수의, 곱한 두 수의, 뭘 바꿔? 뭘 바꿨다는 얘기야? 숫자를 바꿨다는 얘기야? 순서를 바꿨다는 얘기야? 네. 순서를 바꿔 곱하여도 그 결과가 같다. 이를 곱셈의 교환 법칙. 자,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얘는 중괄호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결합 법칙을 얘기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중괄호를 먼저 계산해라.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8. 자, 이걸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가로를 먼저 계산하니까 플러스 6 곱하면 마이너스 24. 그래서 같다. 그래서 세수의 곱에서 어느 두 수를 먼저 곱하여도 그 결과는 같다. 이를 같다라고 써야죠. 그래서 이를 곱셈의 결합 법칙. 네. 자,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곱셈의가 붙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붙는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산하실 때 이 중괄호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뭐 여긴 네모칸 넣기니까 그냥 하셔야 되겠지만, 네, 네모칸 넣기여서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부호 먼저 확인하시고 마이너스라고 정해주시고 2 곱하기 7 곱하기 5로 해서 그냥 몇이냐? 70인가요? 마이너스 70 이렇게 그냥 바로 쓰세요. 네,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니까 쓴다고 치고. 자, 그래서 뭐 1번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랑 위치를 바꿨죠. 그래서 마이너스 5고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먼저 계산하려고 가로를 묶었네요. 여긴 그대로 마이너스 7이고요. 곱하니까 10이고요. 곱하니까 마이너스 70. 그래서 얘는 교환, 얘는 결합. 네, 이렇게 사용을 했다. 자, 이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이제 계산이죠. 네. 이제 뭐 곱하기만 제대로 해주시면 뭐 틀릴 일은 거의 없고, 아까처럼 분수가 나오면 약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분수 하나 계산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이거 하나 할게요. 네, 4번. 네, 4번이 나와 있으면 먼저 확인을 하셨을 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한 번 곱해졌네요. 그래서 마이너스고요.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두 개씩 곱하지 마시고요. 이거 한 번 계산하고 이거 한 번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약분을 해주시는 게 제일 간단해요. 그러니까는 숫자 곱하기나 그런 게 돼 있을 때에는 제일 먼저 찾는 거는 약분되는 걸 먼저 찾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곱하시고 그 다음 계산하시면 어차피 곱하는 시간이 더 아까워.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래서 그냥 5 약분되고 그 다음에 3도 약분하고 2도 두 개가 약분되니까 4랑 약분돼서 그냥 답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다 약분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분되는 걸 항상 먼저 찾아라. 그러니까 약분되는 걸 솔직히 먼저 찾으시려면 이렇게 식을 쓰셔야죠. 네, 암산으로 하시면 솔직히 그냥 따로따로 계산을 하시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식을 쓰셔야 된다는 거. 자, 그거 얘기했고요. 소수 이것도 있네요. 자, 소수로 나왔을 때는 뭐 분수로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하나 있고 분수가 하나 있으면 웬만하면 소수를 분수로 바꾸시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뭐 바꾸기 조금 불편하면 우선 써놓기라도 하시고요. 자, 125.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지금 하나 있으니까 앞에가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리고 3분의 5, 8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약분을 또 시작을 하겠죠. 자, 그래서 약분을 시작을 해주시면은 원래 얘를 이렇게 분수로 고치면은 25로 나누게 돼서 4분의 5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4도 8이랑 약분돼서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없죠. 그러면 분모 따로 분자 따로 본다고 생각하면 되죠. 부호는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써주시면 되고, 분모는 보니까 3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모 자리엔 3이고, 분자는 보니까 5랑 2를 곱해야 되죠. 네, 그래서 5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때에도 약분 다 끝나시면 분모 따로 그냥 쓰시면 되고, 분자 따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곱하기는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3개 이상의 수의 곱셈, 이것도 설명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이미 3개 이상의 곱셈을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제가 방금 얘기한 방식이 여기 나왔죠? 네. 부호 먼저 결정하고 곱해라. 괜히 앞에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환법칙도 알아야 되고 결합법칙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냥 2번처럼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할 얘기 여기 없어요. 네.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쭉 그냥 계산이고요. 여기 나왔네요. 4개짜리. 내수의 세수를 곱한 결과가 가장 큰 수를 구하라. 이제 4개 중에 3개를 골라서 곱했을 때 그게 가장 큰 게 뭐냐. 자, 요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3개를 골라야 돼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생각한 거 생각하시면 마이너스가 한 번 곱해지면 무조건 음수죠. 그러니까 가장 큰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4 아니면 3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누구 선택하겠어요? 둘 중에 누구 선택해야 돼요? 4를 선택해야죠. 큰 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음수든 양수든 큰 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일 때는 가장 작은 거 구할 때 큰 수를 선택하는 거고, 양수일 때는 가장 큰 거 구할 때도 큰 수를 선택하는 거고.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4랑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4를 곱해야지. 네. 양수가 되는 세수니까 이건 뭐 경우를 우선 다 쓰라는 얘기는 설명이어서 그냥 경우는 다 쓸게요. 설명이니까. 이거랑 뭐 여기 플러스 3이 있는데 가장 큰 수는 얘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6 플러스 4가 돼서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약분할 거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3이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32가 되네요.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얘를 보고 가장 작은 수는 뭘까요? 뭐 여기 써 있지는 않아요. 네, 그냥 제가 낸 거니까요. 자, 이 빨간색 얘의 숫자를 보고 가장 작은 수는 뭘 곱하면 가장 작을까요? 너무 쉽게 얘기했나요? 네. 자, 가장 작은 거 고르는 거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작은 걸 고르시려면 우선 마이너스는 한 번만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음수가 될 테니까. 그죠? 그럼 얘랑 얘가 있잖아? 둘 중에 누굴 선택하는 게 먼저냐? 이거 생각하시면 누굴 선택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3분의 4. 숫자가 크게 써있는 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가장 작은 수를 찾으시려면. 네. 그러니까 음수든 양수든 부호는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숫자만 봤을 때 그걸 우리는 절대값을 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숫자만 봤을 때 그게 제일 작은 걸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6을 선택해야 돼요. 가장 작으려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얘는 곱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가장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12 곱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72.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밑에 것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생각을 하시면서 양수가 되는 세수. 자, 우선 경우를 다 쓰래. 양수가 되려면 뭐랑 뭐랑 곱해야 될까요?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네. 어떤 거 3개 곱하면 양수가 돼요? 말할 수 없어요? 비밀인가요? 양수가 되는 거는 비밀로 할까요? 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음수 2개가 무조건 곱해져야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랑 마이너스 8이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남은 얘네들이 있죠? 예, 얘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걸 봤을 때 원래 누가 더 제일 큰 거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중에서 누가 더 제일 큰 거예요? 3. 네, 위에 게 제일 큰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플러스 3을 해서 플러스로 되고 약분되는 게 있을 테니까 약분도 시키고 그 다음에 5, 4, 3을 곱하면 되겠네요. 플러스 60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럼 가장 작은 수는 어떻게 하죠? 저 양수 2개랑 네, 양수 2개랑 3이랑 4분의 3이랑 잘 고르셨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8. 그쵸, 마이너스 8을 곱하셔야지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고 있어요? 네. 지금 4개 나왔으니까 그런 거지 5개 나오면 더 어려워요. 네. 근데 보통 5개 잘 안 내긴 하거든요. 4개에서 3개 곱해라 이런 걸 많이 내긴 하는데 네, 5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 머리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니? 지금 우리 몇 페이지 설명했니? 보자. 설명은 많이 했는데 몇 페이지부터야? 여기부터 있잖아. 그죠? 67에서 어디까지 설명했니? 여기까지 아니네. 더 지나갔네. 67에서 74까지 한 거예요. 근데 더하면 되려나? 더하면 될까? 좀 보고 할게요. 76까지는 할 수 있겠다. 76까지. 설명은 76까지 할게요. 자, 먼저 거듭제곱의 계산 것만 설명할게요. 거듭제곱의 계산.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잘 보시고 그거를 좀 따라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플러스 4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몇이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부호랑 이 숫자를 둘 다 제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2번 곱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위에 보시면. 네.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 2는 제곱하면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지수가 마이너스 곱해진 개수죠. 이거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서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는 나중에 붙여주는 거야. 계산이 다 끝났을 때. 그때 곱해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 얘는 똑같이 하시면 되죠. 얘도 2번 곱하고 얘도 2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플러스 4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로 되는 거야. 얘를 뭐 이렇게 원래대로 쓰면 이렇게 바꿔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 얘가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진 건 아시죠? 근데 하나 더 곱해졌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부호를 정해놓고 생각하셔도 돼요. 세 번 곱해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세 번 곱해졌고 2는 제곱하면 되니까 4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거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의미가 뭐냐면 마이너스에 2만 가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지금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지금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고 2만 제곱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앞에다가 보면은 자, 가로가 있는 거랑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제곱 있는 거랑 이렇게 제곱 있는 거랑 이렇게 제곱 있는 거랑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거라고요. 네, 얘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4인 거고, 얘는 방금 얘를 먼저 계산해서 플러스 4에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4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만 제곱한 거여서 4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3의 세제곱 이거는 뭐 할 필요 없죠. 플러스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냥 2만 세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2의 세제곱을 2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근데 하시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알고 있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 네, 2를 3번 곱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도. 2의 4제곱은 그러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여서 플러스 16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아야 되는 수들이 좀 있죠. 뭐 전에 얘기를 했었나? 2의 거듭제곱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그래서 2의 거듭제곱을 좀 외워두시면 그러면은 계산이 조금이라도 쉬워집니다. 이 정도까지 외워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는 2고 4고 8이고 16이고 30이고 64고 128이고 256이고 510이고 1024고. 네. 그래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 모르면 곱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런 게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4제곱 이 3개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정도를 알아두시고 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써있는 거 부호는 항상 플러스다 뭐 이 얘기죠. 네. 마이너스를 3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된 거고요. 마이너스를 4번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지수가 곱해진 게 홀수이면 마이너스고 지수가 곱해진 게 짝수이면 플러스다. 네. 제가 다 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이제 1 나왔죠? 1은 몇 번 곱해도 1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에 100제곱을 한다고 해도 얘 답은 1입니다. 네. 다른 숫자는 똑같이 곱해지니까 늘어나지만 1은 계속 1을 곱한 거잖아요. 네.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3번 곱해졌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4번 곱해졌으니까 짝수번이어서 플러스 1이 되고, 짝수죠?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홀수죠? 마이너스 1이 되고. 오케이?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거 나왔죠?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얘는 가로가 이렇게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숫자만 제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호는 무조건 마이너스고 곱해서 마이너스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은근히 5번 내용이 헷갈리는 거니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옆에 걸로 가볼까요? 제일 어려워 보이는 저건 됐고 4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쉬운데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쉽냐면 부호 먼저 결정하라 그랬어요. 그럼 부호가 몇 개 곱해졌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얘는 부호가 2개 곱해졌고 얘는 부호가 3개 곱해졌고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5번 곱해졌는데 하나 더 있죠? 6번 곱해졌죠? 결과적으로 더해보면 몇 번 곱해진 거예요? 11번 곱해졌죠? 홀수번이니까 마이너스 붙여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 우선 계산해야 되니까 거듭제곱을 쓸게요. 그러면은 1의 5제곱 곱하기 5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지금 가로를 제가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중가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 다 계산하면 1이고 얘는 5의 세제곱분의 2의 세제곱이고 얘는 5의 제곱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분을 해야 되는 거죠. 약분을 할 때에는 지수가 있을 때에는 얘는 5가 3번 곱해진 거잖아요. 얘는 5가 2번 곱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개를 약분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답은 마이너스 분모는 5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분모는 5고 분자는 2의 세제곱 나왔죠. 그러니까 8이에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5분의 8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좀 복잡해지죠? 슬슬 곱하기가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숫자가 커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더 약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안 그러면 5의 세제곱을 하셔야 되잖아요. 5의 세제곱은 125거든요. 점점 숫자가 커지겠죠? 그럼 곤란하게 될 거예요. 계산을 하실 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요령 있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부터 여기 76까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푸시는 것 같으면 네,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라는 걸 또 해야 되겠네요.